여러분, 소금물 마시면 몸에 좋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피곤할 때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 운동할 때 최고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제대로만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고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던 만성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뭘 실수하냐면 아침에 마셔야 되나? 저녁이 좋나? 이런 시간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타서 마셔야 하는지 제가 지난 몇 년간 직접 마시면서 터득한 진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침이냐 저녁이냐 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이것.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침 소금물은 디톡스, 자기 전 소금물은 숙면. 근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물 돌리기와 소금 관리 딱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냐 밤이냐 보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내 몸이 언제 제일 말라 있는지. 두 번째, 언제 제일 피곤한지. 세 번째, 어디서 자꾸 문제 신호가 오는지 이 패턴을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소금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침 소금물은 공복 청소 시간을 켜주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소금물이 효과적인 이유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이 공복 시간에 몸은 이제 먹을 거 들어오나가 아니라 이참에 안 쓰는 것부터 치워야겠다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단백질 찌꺼기, 염증, 죽은 세포 같은 걸 치우는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위장 안에 음식물이 거의 없고 그 대신 미네랄, 특히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이 충분히 있을 것. 이게 갖춰져야 몸이 오케이 청소 모드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소금물이 좋은 이유는 특별한 마법의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청소 모드에 들어가 있는 아침에 그 작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해주는 연료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 소금물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 250에서 300ml 준비해 주시고 미네랄 소금 한 꼬집에서 3꼬집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내 입 기준으로 살짝 짭짤하다 정도를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양치를 한 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을 쓰면 위가 덜 놀라게 되고 바닷물 같은 비린 짠맛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침에 뭔가 탁 막혀있던 머리가 풀린다, 속이 부드럽게 깨어난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 전 소금물을 말씀드릴게요. 밤새 화장실을 가고 쥐간하고 건조하고 이 세트를 끊어주는 용도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측 오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밤에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배우셨죠. 근데 실제로는 이 반대 케이스도 엄청 많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확확 나는 분, 아침에 입코눈이 바싹 말라서 일어나는 분. 이분들은 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밤새 물을 잡아둘 힘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몸 자체가 이 농도를 맞추려고 물부터 버리자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 소변으로 물을 계속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점막이 다 마르게 되면 입도 마르고 코도 막히고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전 연한 소금물 한 잔이 숙면 보약이 됩니다. 그럼 자기 전에 소금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 준비해 주시고 0.3에서 0.5 정도의 아주 연한 소금물을 마시면 되는데요. 거의 간을 안 한 국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아침처럼 각성이 목적이 아니라 책 농도만 살짝 안정시켜서 밤에 물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붓기가 걱정되시죠? 아침에 약간 탱글하다 정도는 탈수를 막은 결과일 수 있고 진짜 붓기는 붓기도 없는데 매일 피곤하고 건조하고 잠이 완전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언제 마실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소금을 원하고 있나 힘들어하고 있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래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몸이 소금을 좀 넣어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물을 많이 마셔도 윤기가 잘 안 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커피 비타민을 먹어도 개운한 느낌이 안 온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나 잦은 가스 더부룩함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눈꺼풀 종아리 같은 데가 꿈틀꿈틀 떨리거나 쥐가 잘 난다.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이나 심장이 괜히 벌렁거리는 느낌이 있다. 머리가 항상 멍한 느낌이고 집중이 잘 안 된다. 7, 8시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밤에 자꾸 깬다. 이런 분들은 물을 늘리기보다 물과 전해질 세트로 들어가는 소금물이 체감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 아니라 탄수화물, 당분, 가공식품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신데요. 반대로 이런 타입이라면 먼저 손대야 할 거는 소금이 아니라 당, 탄수화물, 가공식품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얼굴, 손발 붓기가 유난히 심하게 늘어난다. 평소에 라면, 국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빵, 떡, 과일, 디저트, 단 음료를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다. 이분들은 우선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소금물은 아주 연하게 횟수를 줄인 상태에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으로는 자주 나오는 질문과 반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요. 원래 짜게 먹는데 굳이 소금을 또 마셔야 하나요? 평소 식단이 이미 짜다면 소금물이 아니라 습관 조정이 먼저입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연한 농도로 딱 일주일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면 농도 횟수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혈압과 심장 안 좋은 사람도 괜찮나요? 이 부분은 무조건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혈압, 심장을 망가뜨리는 1순위가 소금 자체라기보다 당분 과다, 가공식품, 탄수화물 폭식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완전 악, 탄수화물은 선, 이런 단순 이분법은 좀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메모를 하시거나 따로 캡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소금 선택인데요. 피해야 할 것은 맛소금과 색소나 향료가 들어간 특이한 색소금입니다. 선택 기준은 미네랄을 최대한 날리지 않은 소금, 히말라야 핑크소금, 분술물 없는 천일염, 융소금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루틴인데요. 따뜻한 물 250에서 300ml 준비해 주시고 소금은 한 꼬집에서 3꼬집, 살짝 짭짤하다 정도, 내 입 기준 맞추기, 그리고 양치 후 천천히 마시기, 가능하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청소 모드와 미네랄 세팅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포인트예요. 자기 전 루틴은 다음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자기 전 루틴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꼭 깬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아침마다 입, 코, 눈이 심하게 건조하다. 이럴 때는 물 200에서 250ml, 아주 연한 소금물 0.3에서 0.5%,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 이렇게 3일에서 7일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밤중 화장실 횟수와 아침의 개운함, 이 2가지만 기록을 해보시면 돼요. 주의 대상은 심장질환, 신부전, 임신 중 고혈압, 부종이 있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 후 시도를 해주시고요. 소금물을 마신 직후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 손발 붓기가 심하게 올라오면 농도 횟수를 줄이고 당, 탄수화물, 가공식품 섭취부터 점검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변화를 느끼면 내 몸에 맞는 소금 루틴을 찾기 시작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졌다. 두 번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졸음과 피로가 줄었다. 세 번째, 운동할 때 근육 경련쥐가 줄었다. 오늘은 아침이냐 저녁이냐 논쟁을 넘어서 내 몸이 소금물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농도로 쓸 때 컨디션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그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조건 드세요도 아니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도 아닙니다. 일주일만 내 몸을 실험해본다 라는 느낌으로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오늘 체크리스트대로 딱 한 루틴만 잡아서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쓰는 아침 소금물, 식초물 루틴 전체 플로우, 소금물, 카페인, 혈당 관리까지 하루 에너지 곡선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하루를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실행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댓글에 나는 아침 루틴 혹은 나는 자기 전 루틴,
어떤 쪽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소금물 한 잔만큼 가볍고 맑게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